그거 수학 테스트는요, 거기 관리위원 선생님이 하셨어요. 동일.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피부과크 용접, 아래보기 자세에 비드 쌓기, 비드 놓기,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비드 쌓기로 하겠습니다. 아래보기 자세 비드 쌓기에 대한 실기 이론입니다. 비드 쌓기, 비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비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아크 안정, 비드 폭과 비드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아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용접 입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용접인데요. 비드 연습이라고 해서 아래보기 자세, 가장 쉬운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크 길이 및 용접 각도를 보시면 이거를 거의 무시해도 돼요. 하지만 참고값입니다. 참고값. 자, 용접봉 이제 진행각은 뭐냐면, 이제 진행하는 각도. 자, 진행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게 무슨 법이죠? 후진법이죠. 예, 후진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후진법 진행 방향으로 해서, 자, 진행각이 85도에서 90도가 되는 겁니다. 진행각이. 자, 작업각 같은 경우는, 자, 이 옆에 이 작업각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작업각은 항상 90도를 유지해주면서, 진행각이 85에서 90도를 유지해주면서 아크가 끊기지 않도록 쭉 비드 폭과 높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자, 이게 말은 쉬워도 직접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인 맞대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아크 길이가 3mm 정도, 아니면 아예 그 모재에 용접봉을 딱 붙여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용접봉이 모재에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너무 긴 거 말고 약간의 아크 길이를 길게 쓰다가 어느 정도 아크가 안정됐다 싶으면 짧게 아예 붙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아크 발생법하고 위빙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아크 발생 지점은 약 10mm 정도, 모재 끝에서 약 10mm 정도 앞에서 아크를 발생시켜줘서 후진을 합니다. 자, 이 아크를 10mm 정도 앞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작부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기공이라든가 결함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발생을 해서 후진으로 가서 여기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예 덮어지겠죠. 아니면 여기서 또 한 이유는, 여기서 시작하면은 용락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0mm 정도 앞에서 아크를 발생하고 후진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아크를 발생하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비드 연습을 할 때는 선행적으로 이제 비드 폭, 석필이든 금극기 바늘로 비드 폭을 양쪽으로 그어줍니다. 그럼 이 폭 안에서 우리가 비드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비드 폭 같은 경우는 10에서 13mm 정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비드 연습할 때 우리 용접봉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그란 게 이 선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끝이 선에 닿도록 하면서 끝에서 머물러 주는 거예요. 2초간. 자, 2초간 머물러 주고, 후진법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서 머물러 주고, 자, 위빙 피치라고 그러는데, 이 산과 산 진행할 때 약 3mm 정도 앞으로 가서 또 머물러 주고, 이 선 안에서 머물러 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이 선 안에서 또 머물러 주고, 내려가서 이 선 안에서 머물러 주고, 또 올라가서 머물러 주고. 자, 요거는 이제 지그재그 위빙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 비드를 형성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크가 끊기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위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크가 끊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0mm 정도 앞에서 아크를 발생해서 후진으로 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위빙을 한번 볼게요.
자, 아크를 발생을 해서 자, 이 선 안에서 약 2mm 정도 머물러주고 이 선 밖으로 나가면 비드 폭이 너무 넓어져요. 이 선 안에서 양 끝에서 머물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크가 끊기지 않도록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해 주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는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용접봉 하나 갖고 우리가 모재 끝까지 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수로 비드 이음을 해야 됩니다. 뭐 비드 이음이라고도 하고 봉이음이라고도 하고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드 이음이라고 나타났어요. 자, 용접봉 썼는데 요만큼 뿐이 안 갔어요. 자, 이러면 이제 봉이음, 비드 이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아크를 끊는데 뒤에서 앞이죠. 비드가 끊긴 데 앞에서 아크를 발생해서 후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C자를 그리세요. C. 너무 올라가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니까 끊긴데 요 앞쪽에서 C자를 그리면서 지그재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C자를 그리고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한 줄 쌀 때 위빙 비드이기 때문에 용접봉 3.2파이 기준으로 150mm면 약 2개 정도, 그거 이상은 안 쓸 거예요. 2개 정도 쓰면 충분히 150mm를 용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를 가면은 우리가 크레이터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크레이터는 비드 끝이 움푹 파인 현상을 나타내는데 움푹 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레이터 처리를 통해서 덧살 용접으로 비드 높이와 같이 채워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크레이터 부에서 아크가 끊고, 왜?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크를 끊지 않으면 다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아크를 끊고 재빠르게 2, 3회 한번 돌리고 끊고 또 돌리고 끊고, 이거를 2, 3회 반복해서 이렇게 크레이터 처리를 해주면 이 비드의 높이와 같게 크레이터 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거. 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우면 아크가 끊기지 않는 조건으로 비드 연습, 표면 비드, 위빙 비드를 쭉 그냥 진행을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뭐 이거는 용접 전류와 비드 형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표면 비드 썰 때 아까도 맨 처음에 나왔겠지만 3.2파이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120 정도 놓고 다 표면 비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정 전류일 때는 비드가 이렇게 형성이 이쁘게 되는데, 전류가 높으면 이렇게 타원이 되고, 전류가 낮으면 이렇게 오버랩, 비드 높이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용접 전류 결정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용접 각도 아까 진행각하고 작업각을 얘기했는데, 아까처럼 아까는 뭐 진행각이 80에서 75에서 80도라고 했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각도가 45도까지 내려가면 좀 길게 형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비드가 이렇게 길게 타원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아크 길이 같은 경우는 아크 길이를 너무 길게 쓰다 보면 이런 거에 이렇게 비드 주변에 이 스펙터, 이 비드에 녹아 형성된 게 아니고 밖으로 튀겨 나와서 작은 알갱이처럼 생성된 거, 이런 거를 다 스펙터라고 하는데, 긴 아크 같은 경우는 이 스펙터 발생이 많이 발생이 돼요. 자, 유비인 같은 거 제가 아까 선 안에서 머물러 주면서 진행을 하라고 했죠. 또 일정하게, 이 피치도 일정하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선을 긋고, 여기는 지금 용접을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mm 정도 선을 두세요. 여기다 하면 다 흘러내리니까 10mm 정도 긋고, 여기도 위에도 10mm 정도 긋고, 여기를 제외한 10mm 이상서부터 10에서 14mm 선을 긋고 이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겹치게 계속 용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끊기죠.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용용 풀이 보이고 아크가 끊기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드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시면 맞대기 할 때 굉장히 편하죠. 이게 선행학습으로 돼야 그 다음에 맞대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